안녕하세요, 이반 친구들. 오늘 디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수의 뺄셈 중에서도 어떤 거죠? 받아내림이 있는 진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으며 끼리끼리 계산하는 방법과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 끼리끼리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기 때문에 어떻나요? 그렇죠. 분수의 숫자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쉬웠던 반면에 가분수로 할 경우는 뭐 따로따로 분수, 자연수 나누어서 뭐 계산하고 복잡하게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가분수로 통일해서 계산하니까 좋았지만 대신 분수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나중에 다시 대분수로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방법 2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은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과연 또 어떤 방법을 해결할지 오늘 스승님과 함께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휘리릭!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입니다. 대분수의 계산이죠. 자, 이것을 우선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2와 4분의 1은 비커 두 개를 어떤가요? 다 채우고 그리고 비커 하나를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칸을 이렇게 다 채워진 것이 2와 4분의 1이 되겠죠. 반면에 1과 2분의 1은 대분수 1이기 때문에 비커 하나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커를 2등분했을 때 그 중에서 한 등분을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2분의 1이 4등분으로 나누어진다면은 비커를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4등분으로 나눴을 경우는 어떤가요? 두 칸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낸다면 1과 4분의 2와 같습니다. 왜 4분의 2로 바꾸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여기 지금 4분의 1이죠. 어떻나요? 분모를 서로 같게 만드는 공통분모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이 두 개를 이제 빼보겠습니다. 비커 하나를 빼니까 어떤가요? 여기 있는 비커 하나가 그냥 쇽 두 개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이제 하나밖에 안 남겠죠?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빼려니까 어떻게 된가요?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에 있는 꽉 차 있는 거에서 두 칸을 뺄 겁니다. 그럼 몇 칸이 남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두 칸이 남고 여기에 있는 한 칸이 남아서 총 몇 칸이 남아 있죠? 그렇죠. 총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이 남게 됩니다. 즉 4분의 3이 남게 되고 이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의 답은 4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4분의 1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의 비커 1, 자연수 1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앞에서 그림으로 푼 문제를 이번에는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입니다. 2와 4분의 1을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 2분의 1, 1과 2분의 1 중에서 2분의 1을 4분의 1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왜 바꾸느냐 하면 지금 분모가 지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것을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작업, 즉 통분한 공통분모로 만드는 통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2가 4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곱하기 2 해주고 위에도 곱하기 2 해주면 얘는 1과 4분의 2가 됩니다.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빼려고 하니까 어떤가요? 계산이 되나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2와 4분의 1에서 1을 여기서 빌려줄 겁니다. 즉 2에서 1이 빠져서 여기는 1이 되고 4분의 1이 어떻게 되느냐. 자, 1을 빌려왔기 때문에 4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1인 5가 여기에 적히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 1과 4분의 2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끼리끼리 계산법에 의해서 1은 1끼리 서로 계산을 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1 빼기 1은 0이가 되고 4분의 5에서 4분의 2를 빼면 얼마인가요? 4분의 3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풀었던 문제와 답이 똑같이 나오죠? 이번엔 다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와 3분의 1 빼기 3과 2분의 1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할 겁니다. 방법 1이 있고 방법 2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은 마찬가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끼리끼리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와 3분의 1 빼기 3과 2분의 1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분모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통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래에다 곱하기 2, 위에도 곱하기 2, 아래에다 곱하기 3, 위에 곱하기 3을 해줘서 6분의 얼마로 지금부터 통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와 6분의 2, 그리고 3과 6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어떤가요? 특히 여기 지금 6분의 2와 6분의 3을 6분의 2에서 6분의 3을 빼려니까 빼지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있는 숫자 5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4로 바뀌었습니다. 즉 여러 받아내림이 생기게 되어서 여기에서 숫자 하나 1을 빌려옵니다. 그러면 6분의 2에서 어떻게 되나요? 6분의 8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얼마가 더 더해졌느냐? 6분의 6이 1이기 때문에 1이 6분의 6 분수로 바뀌면서 6분의 8이 되는 겁니다. 2에서 6을 더하니까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4 빼기 3은 1, 6분의 8 빼기 6분의 3은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1과 6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밑에 보시다시피 가분수로 계산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와 3분의 1에서 3분의 2, 3과 2분의 1 빼려고 하니까 이걸 전부 다 어떻게 가분수로 다 바꾸었습니다.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려고 하니 분모가 지금 서로 같지가 않죠. 그래서 같게 만들어주는 통분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곱하기 2, 여기 곱하기 2, 여기 곱하기 3, 여기 곱하기 3. 그래서 32에서 21을 빼면 6분의 11이 되고 6분의 7은 1은 1과 6분의 5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됩니다. 방법 1, 즉 끼리끼리 계산법에 의하면은 여러분 분수 부분이 계산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반면에 가분수로 계산하는 것은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떼거나 받아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즉 받아내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분수로 바꿔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방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방법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다음을 계산해보는 요 두 문제와 빈칸에 알맞은 수, 어떤 수에다가 더하기 4와 3분의 1이 했더니 7과 6분의 1이 나왔습니다. 어떤 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공책에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풀이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에는 방법 1, 방법 2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끼리끼리 계산법, 즉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를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스승님이 느끼기에는 전부 가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게 스승님의 의견입니다. 물론 어떤 친구에 따라서 스승님 저는 요 끼리끼리 계산법이 더 편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은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의 뺄셈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는 중간 과정이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가분수로 다 고쳐서 계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스승님의 의견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는 이 분수의 뺄셈과 덧셈을 모두 다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수의 뺄셈과 덧셈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승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경우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시 되돌려 보면서 다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스승님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드림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만나요. 뾰로롱.